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강사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저랑 IELTS 16권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강의 전략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IELTS 리딩 시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리딩에서 시험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상승 전략까지 보게 되실 겁니다. IELTS 리딩은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모듈,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모듈과 아카데믹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랑은 아카데믹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제너럴은 보통 3개의 섹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이 짧은 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한 900자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패스지 3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각 문제의 개수가 13개, 13개, 14개로 구성이 되고요. 총 40문제가 되겠죠. 얘를 1시간 동안에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따로 답안지에 옮겨 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답안지를 옮길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 40문제도 풀고 답안지 작성까지 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리딩 시험을 왜 망쳤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물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후에 진행될 강의를 보시게 되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색깔로 키워드들을 표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강의 들으시면 더 빨리 문제 푸는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 도대체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가 여기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네모칸 안에 거의 다 있으실 텐데요. 얘는 아까 총 40문제 중에서 맞춘 개수 가지고 IELTS는 점수가 환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대는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맞춰야 되는지를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5.5를 리딩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최소 맞추셔야 되는 것이 19문제 정도고요. 그리고 만약에 6.5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 27개 정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절반 정도 맞추면 나오는 점수가 5.5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지문 하나를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다 틀렸다. 그래도 나오는 점수가 6.5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나 리딩 정말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대들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저만의 시크릿 코드 3가지를 담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리딩 점수를 단기간에 훌쩍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3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총 IELTS 문제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는 총 12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가지가 다 특징이 달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표에서 보여주는 2가지 특징입니다. 총 12문제가 이렇게 6개, 6개로 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뭘 기준으로 나눈 것이냐? 순서가 있다, 없다로 나눈 겁니다. 즉, 이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진행되는 흐름과 문제 진행 흐름이 동일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에서 5번까지 문제로 yes, no, not given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지문에서 1번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출제가 되고요. 그 뒤에 간격은 물론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2번 정보, 그 다음에 3번 정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문제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이어그램 예시 들어볼게요. 1에서 3번까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3번이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가 없는 문제들은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보를 왜 알아야 되는가? 또 궁금하실 텐데 내가 보통 지문을 여러분이 풀 때 어떻게 해요? 지문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시죠. 그럼 문제를 읽을 때 내가 몇 번까지 문제를 읽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서대로 푸는 문제를 지금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첫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올 거니까 1번 문제만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시면 되죠. 그리고 2번 읽고 문제 풀고 그다음 2번 뒤에서 3번 읽고 3번 풀고 이렇게 원바이 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순서가 없는 문제들은 미리 문제를 다 읽고 지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3번이 먼저 나오더라도 내가 그걸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대로 풀 것인가, 순서가 없는 문제인가부터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유형 12가지가 지문에 하나만 나오냐? 그러면 너무 쉽겠죠. 문제는 2개 정도가 섞여 나오는 게 보통 패스지 1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3개 정도까지 나오거나 되게 많은 경우에는 4개까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한 유형씩 이렇게 따로따로 풀게 되면 시간 무조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랑 점점 진행을 해 나갈수록 문제를 동시에 좀 핸들링하는 방법도 훈련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난이도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난이도는 순서대로 풀린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순서가 없다고 해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즉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로 짠!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쉬운 난이도, 즉 5.5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꼭 마스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런 유형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도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그 사이 어딘가 중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유형들이 매번 모두가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장 빈출로 꼭 봐주셔야 되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 IELTS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 그리고 센텐스나 노트 완성형 문제, 이런 것들은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난이도는 모든 걸 베이스로 했을 때 스킬로만 풀리는 경우, 그리고 해석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영어 해석이 많이 약해도 충분히 그걸 어떤 테크닉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유형들이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내가 첫 번째로 정확하게 100%의 정답률이 나올 때까지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시크릿 팁입니다. 리딩 스킬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자. 리딩 스킬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스캐닝이라고 하는 스킬과 스키밍이라고 하는 스킬, 이렇게 2가지의 리딩 스킬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을 아시나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스캐닝부터. Looking for specific information, 즉 특정 정보를 빨리 찾는 것을 스캐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캔을 쫙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찾는 그런 것을 이제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에 스캐닝 스킬을 쓰셔야 하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IELTS 꽃,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얘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지문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패시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실이냐, 모순되는 얘기냐, 없는 정보냐, 그걸 밝혀내시는 건데, 당연히 이 한 문장을 찾고자 모든 텍스트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키워드를 잡으셔서 빨리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쫙 스캐닝하고 그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유형, 스캐닝 사용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스키밍이라고 하는 스킬은 Understanding General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훑어읽기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전체적으로 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감으로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봐주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헤딩 문제인데요. 헤딩 문제라 함은 이 단락을 읽어보고 알맞은 제목을 리스트에서 골라라, 이런 유형의 헤딩입니다. 그래서 헤딩, 제목을 고른다는 것은 한 줄만 읽어서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이걸 제목을 뭐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즉 전체 지문을 쫙 읽어내려, 즉 단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대충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단락이구나, 오버뷰를 보신 다음에 그것을 포괄하는 제목을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닝보다는 스키밍이 더 적절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지금 내가 스캐닝으로 문제를 읽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스키밍으로 지문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문법과 어휘 습득을 통한 정확한 해석 능력을 갖추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들 있죠. 12개 유형을 배울 거다, 그리고 스킬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리 위치를 찾아도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탄탄하게 하시면서 같이 저랑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문법, 여러분 너무 싫어하지만 중요해요. 문법, 그리고 어휘. 자, 우리가 문법 책을 따로 같이 보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가 그날 강의에서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라고 문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4과목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리딩 따로, 리스닝 따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운 문법 같은 것들을 라이팅, 스피킹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날 배운 주제 중에 혹시나 실제 라이팅, 스피킹 빈출로 나오는 토픽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4과목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PDF 파일이 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단어를 암기하고 풀어보시면 조금 더 스킬 연습을 하기에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특히 중요한 단어는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꼭 암기를 하시고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특히 단어를 외우실 때는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적절한 형태로 암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날 이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단어의 유의어로 등장을 했는지 그런 유의어들과 함께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간단하게 앞으로 IELTS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고 IELTS 과목은 어떻게, 특히 리딩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저랑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